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JTBC 아침 N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매긴 관세가 125%가 아닌 145%라고 다시 한번 수정했습니다. 중국의 보복에 무역 전쟁은 격화될 조짐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합의를 원한다며 협상의 문도 열어두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외의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상호 관세 90일 유예 조치를 연장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미국이 상호 관세를 유예하기로 하자 유럽연합도 미국 철강에 대한 관세 보복을 90일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 5시 한남동 관저를 나와 서초동의 사저로 옮깁니다. 파면 이후에도 관저에 외부 인사를 불러들여 메시지를 전하는 등 관저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대선 출사표를 던진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오늘 비전 발표회를 열고 공식 선거 구호와 캠프 인선을 공개합니다. 국민의힘에선 어제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서 오늘은 나경원 의원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 5시 대통령 관저에서 나와 서초동의 사저로 이주합니다. 그동안 이철우 경북지사는 윤 전 대통령과 만나 사람을 쓸 때 가장 중요시 볼 건 충성심이란 조언을 들었다고 했고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도 윤 전 대통령과 만난 뒤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파면 이후에도 관저 정치는 계속됐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 5시 서초동 사저로 이주합니다. 파면 일주일 만입니다. 이때 윤 전 대통령이 이동 차량에서 내려 인사를 할지 아니면 별도의 메시지를 낼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서초동 사저는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초까지 살았던 곳입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이곳에 경호 경비에 50여 명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사저가 주상복합 아파트인 만큼 경호의 어려움과 주민들 사생활 노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분간 사저에 머물면서 제3의 장소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파면 뒤 관저로 외부인들을 불러 관저 정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관저를 찾은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윤 전 대통령이 되면 사람을 쓸 때 가장 중요시 볼 것은 충성심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 판결도 막판에 뒤집어진 것으로 생각하시고 매우 상심하는 모습이었다고도 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도했던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도 관저를 찾았습니다. 전 씨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나야 감옥 가고 죽어도 상관없지만 우리 국민들 어떡하나 청년 세대들 어떡하나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대통령 경호처가 오는 14일 윤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에 출석할 때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청사 방호를 포함한 경비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이렇게 파면 이후 일주일 동안에도 윤 전 대통령은 외부 인사들을 관저로 불렀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대통령실 직원까지 동원해 거의 매일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사흘이 지난 7일 오후 한남동 대통령 관저 내부 모습입니다. 식자재 운반 차량이 드나들고 사람들도 분주하게 오갑니다. 조리복을 입은 사람들은 누군가를 본 듯 허리 숙여 인사도 건넵니다. 이날 밤 관저 진출입로로 차량 여러 대가 잇따라 내려오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파면으로 비워줘야 할 관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궁금증이 커지는 상황. 정부 소식통은 JTBC에 윤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로도 거의 매일 외부 인사를 불러 식사를 함께 했다고 전했습니다. 조리복을 입은 인원들에 대해선 용산 대통령실 소속 조리 직원들로 안다고 했습니다. 관저로 들어가 윤 전 대통령을 만나고 왔다는 보수 인사들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당일날부터 만나고 여러 차례 그것도 하고 사실 어제도 뵀습니다마는 정치권을 넘어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끌었던 전한길 씨도 관저에서 만난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한 만남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실 직원까지 동원한 고별 식사 자리를 이어왔다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후 이틀간만 청와대에 머물다 사저로 나왔습니다.
파면 뒤에도 대통령실 직원을 동원해 외부인과 식사를 해왔다는 증언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는 경호 대상자의 일정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보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어제 대선 출마를 공식 발표한 데 이어서 오늘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캠프 인선을 공개합니다. 국민의힘에선 오늘 출사표를 던질 나경원 의원까지 벌써 6명이 출마 의사를 밝혔고 후보 경선 룰도 확정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비전 발표회를 엽니다. 이 전 대표는 앞선 출마 영상에서 K컬처, K민주주의 등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는 K이니셔티브 비전을 밝혔고 오늘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비록 규모는 적지만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는 세계를 여러 영역에서 선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나라 한번 꼭 만들어보고 싶어요. 이 전 대표 측은 오늘 공식 선거 구호를 발표하고 경선 캠프도 공개합니다. 선대위원장에는 윤호중 의원이, 총괄본부장에는 강훈식 의원이 각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임을 강조하며 출마 선언문에서만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8번이나 언급했습니다.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괴물 정권이 탄생해서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누구를 이재명이 제일 두려워하겠습니까? 오늘은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선봉에 나섰던 나경원 의원이 대선에 출마합니다. 나 의원은 출마를 앞두고 언론 공지를 통해 반드시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나 의원까지 포함해 국민의힘은 현재 6명의 주자가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경선 룰을 확정했습니다. 1차 경선에서 국민 여론조사 100%로 4명의 후보를 추리고 선거인단 50%와 여론조사 50%로 2차 경선을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부터 경선 룰과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몫의 후보자를 권한대행이 임명한 것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위헌, 위법이란 의견이 압도적이란 유권 해석을 내놨습니다. 이완규 처장이 수장인 법제처 역시 과거에 비슷한 해석을 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목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위헌이라는 유권 해석을 내놨습니다. 헌법학계와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들은 결과 권한을 넘어선 위헌, 위법 행위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는 내용입니다.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만이 대통령 목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권한대행은 소극적 권한 행사에 그쳐야 한다. 즉, 지명, 임명 권한이 없다는 의견이 우세한 수준을 넘어 압도적이라는 겁니다. 이완규 처장이 지금 수장을 맡고 있는 법제처도 과거 발간한 헌법 주석서에 비슷한 해석을 적어놨습니다.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새로운 정책 결정을 하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상 유지에 그치는 게 정당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 처장은 다른 의견을 내놨습니다. 한 총리께서 이전에 말씀하셨을 때는 직무정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고인 시대였고요. 이번에 하신 결정은 이제 탄핵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제 거리가 된 상태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공식 답변을 토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영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 앞에 연못이 통째로 새빨갛게 물들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스라엘 무장을 멈춰라. 이렇게 쓰인 붉은 통에서 새빨간 액체가 흘러나옵니다. 서유럽에서 가장 큰 미국 대사관 앞에 연못은 완전히 새빨갛게 물들었고요. 붉은 물이 마치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현지 시각 10일, 현지 경찰은 재물손괴를 공모한 혐의로 영국 그린피스 대표 등 5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대사관 앞에 300리터 양의 염료를 들이부은 이유에 대해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에 무기를 파는 걸 항의하기 위해 벌인 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린피스 관계자는 독성이 없고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염료를 사용했다면서 영국에서 시위할 권리가 공격받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미국 무기가 수만 명의 팔레스타인의 생명을 파괴하고 무차별적인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뉴욕의 허드슨 강에 헬리콥터가 떨어졌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피해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린이를 포함한 관광객이 타고 있던 걸로 추정됩니다. 현지 시각 10일 하늘 위에서 헬리콥터가 갑자기 휘청거리듯 비행을 합니다. 다른 영상을 보면 강 위로 물보라가 이렇게 솟아오르고 헬기 파편들이 떨어지는 모습도 보입니다. 목격자들은 굉음이 여러 차례 들린 뒤 하늘에서 헬기가 떨어지는 걸 봤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경찰은 허드슨 강에 헬기가 추락해 응급 차량들로 인한 교통 지연이 예상된다 이렇게 알렸습니다. 강에서는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아직 공식적인 피해 상황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ABC 뉴스는 경찰 관계자를 인용해 헬기에 스페인 관광객 가족이 타고 있었으며 조종사, 성인 2명, 어린이 3명이 모두 사망한 걸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어느 때보다 국제 정세가 어지럽게 느껴집니다. 전쟁, 테러, 또 경제 위기에 찾아올 어두운 시대를 극복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And so the key is how are you prepared? Is that something that you're considering? Even this administration is saying, hey, be prepared. There is going to be some hard times coming up ahead. 지난 9일 뉴욕타임즈는 지옥이 펼쳐질 것을 대비하는 미국인들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위기 상황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소개했습니다. 전쟁과 팬데믹, 기후위기에서 정부와 싸우거나 침략에 맞서기 위해 훈련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한때는 극단적으로 여겨졌던 이런 행동들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총부리와 손도끼란 업체를 운영하는 로션은 민간인들과 함께 훈련하고 재난에 대비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드론 공격엔 어떻게 대처할 건지, 경계에 유용한 무기는 무엇인지 관련 정보를 소개하는 유튜브도 운영합니다. 이 기사에선 민간 차원의 총기 스타트업은 물론 군사 전략을 소개하는 인플루언서까지 이 준비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소개했는데요. 이들이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이나 총기 소유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다른 점은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사회가 붕괴할 걸 대비해 협력하고 준비하려는 시민들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시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상호관세 125% 부과를 발표했는데 하루 만에 145%가 맞다고 수정했습니다. 중국이 보복 관세로 맞서자 압박의 수위를 올린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협상의 문은 열어뒀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말 그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백악관은 중국에 대한 관세를 145%라고 밝혔습니다. 전날 상호관세를 125%로 발표했고 중국이 곧바로 84% 맞불 관세를 발효하자 또 20% 올린 겁니다. 打中国中方也将奉陪到底施压威胁和讹诈不是同中方打交道的正确方式希望美方与中方相向而行 물러서지 않는 중국에 미국은 관세 정산을 다시 했습니다. 상호관세 125%에 지난 2월 부과한 20% 펜타닐 관세까지 더해 145%가 된다는 것입니다. Look, for years we've been ripped off and taken advantage of by China and others, in all fairness, but by China, that's a big one.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도 협상의 문은 계속 열어뒀습니다. Well, I have great respect for President Xi. He's been, in a true sense, he's been a friend of mine for a long period of time. And I think that we'll end up working out something that's very good for both countries.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율 인상 결정에 현재까지 별다른 추가 인상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영화 제한 카드를 꺼내며 대응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무더기 제재도 단행하며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민 협상의 신호를 과연 중국이 받아들일지 국제사회에 관심이 쏠립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에 대해서는 상호 관세 적용을 90일 유예하겠다고 했었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걸 연장할지에 대해서 그때 가서 보자며 열린 답변을 내놨습니다. 미국은 현재 50개 나라가 상호 관세 인하를 위한 구체적인 협상 제안을 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 대한 상호 관세는 유예했습니다. 일단 90일 약 석 달 동안인데 이 기간에는 10% 기본 관세만 부과합니다. 유예 기간이 끝났을 때 이를 연장할 가능성에 대해선 열린 답변을 내놨습니다. 만일 90일의 유예 기간 동안 이들과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애초 각국에 책정한 상호 관세율로 돌아갈 것이라 말했습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현재까지 50개국에서 상호 관세 인하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Almost closed as of last week. Almost closed. Getting them closed requires the lawyers to work forever, and so on. And so getting them closed by yesterday was not quite going to happen. But yes, there's a big inventory of deals that are right close to the finish line. 일단 유럽연합권은 긍정적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철강 부분 관세에 대한 보복 관세를 90일 유예하기로 한 유럽연합에 대해 매우 현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Again, there'll be a transition cost and transition problems, but in the end, it's going to be a beautiful thing. 해싯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협상 우선순위 목록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대통령이 어느 나라에 중점을 둬야 할지 생각이 있을 것이라 전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상호 관세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휘청거려도 트럼프의 답은 버티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발효 13시간 만에 90일 유예로 한 발 물러섰고 유예 연장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어도 흔들리는 미국 국채 시장을 가만둘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트럼프가 주도해온 관세 정책은 발표 때마다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율만 보더라도 당초 25%였지만 백악관 행정명령서엔 26%라고 기재해 혼선을 빚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다시 25%로 정정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각국을 향해 비현실적인 관세율을 발표할 땐 버티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지만 발효 13시간여 만에 이걸 다시 뒤집은 겁니다. 가장 큰 배경은 미국 국채란 관측이 나옵니다. Bond market is very tricky. I was watching it, but if you look at it now, it's beautiful. But yeah, I saw last night where people were getting a little queasy. 관세 공포에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내던졌고 그 여파로 국채 가격이 급락, 즉 금리가 가파르게 오른 게 트럼프를 압박했다는 겁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무차별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등 내부 균열도 이런 입장 변화에 한몫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무역 적자 해소에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있는 만큼 관세 카드는 여전히 유효한 걸로 보입니다. 당장 우리 교역 규모 1, 2위인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경쟁이 격화할 경우 우리로서는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대미 수출길이 막힌 중국산 저가 제품을 우리나라로 대량 밀어낼 경우 우리 내수도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대중 수출 및 풍선 효과로 인해 우리의 제상국 수출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만 기회도 있습니다. 이게 중장기로 보면 미국과 협력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조업을 미국이 재건하면서 파트너가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한테 기회가 많이 갈 수 있다.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에다 미중 간 관세 전쟁까지 우리 셈법도 더 복잡해지게 됐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지난달 영남 지역에 역대 최악의 산불이 덮쳤을 때 강원 치악산 일대에서도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산불들 알고 보니 한 30대 여성이 5차례에 걸쳐서 일부러 불을 지른 걸로 드러났습니다. 붙잡힌 여성은 호기심에 그랬다고 밝혔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젊은 여성이 손에 나뭇가지 모아준 채 주택 뒤로 갑니다. 잠시 뒤 여성의 손 안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여성은 불덩어리를 밭둑에 집어던지곤 태연히 돌아섭니다. 잠복하고 있던 경찰이
30대 여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이 잠복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선 12일 전부터 화재 4건이 더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모두 여성이 벌인 일이었습니다. 지난달 26일 여성이 처음 불을 지른 곳입니다. 당시 여성은 약 200m 떨어진 절에서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이곳에 불을 냈습니다. 그날 또 내려가고 난 뒤 한 10분쯤 있다가 불이 났거든요. 그렇지만 전혀 우리는 그 생각 안 했지. 이날은 건조하고 바람이 강했습니다. 경북 의성에서 난 산불이 영덕까지 번지고 인명피해가 속출하던 때입니다. 치악산 자락에 있는 마을도 위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신경이 곤두섰으니까 곧 연기가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니까 전화를 해가지고서는. 이후 여성은 3월 31일과 4월 3일에도 마을에 불을 질렀습니다. 3일엔 하루에 2번 범행했습니다. 끝내 붙잡힌 여성은 현장에서 발각된 범행만 인정했습니다. 호기심에 그랬다라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황당한 거죠. 걔가 그럴 줄은 몰랐는데 정신과 그걸 치료를 받았다니까 그때서부터 아는 거죠.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산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오는 15일쯤 여성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3도, 광주 24도, 대구 25도 등으로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하지만 주말부터는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불고 기온도 떨어지겠습니다. 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겠고 강원도에선 늦은 봄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다음 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